선생님 서울에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단원 FM을 사랑하시고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정화영입니다. MC 김정자입니다. MBC 안중현입니다. 네, MC 윤완선입니다. 오늘도 동산복지에서 맺어준 우리들의 청춘 가족이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들고 우리들의 청춘을 시작합니다. 벌써 2024년 3월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되고 각자 자리에서 잘 해내기를 다짐하는 3월인 것 같습니다. 3월 하면은 봄인데 봄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제 모든 준비를 우리는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대일 때 그때는 봄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농사 준비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씨 뿌릴 준비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경기도 안성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정월 초하루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 이제 농사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그런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봄은 새봄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한선 씨 경기도 광주에서 뱃사공 할 때 느꼈던 한경의 봄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 저도 그때 3월이면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물 건너 거기 밭에 가는 거 태워다 주고 또 학생들이 또 그 읍내로 통학할 때 그 태워주고 또 공장에 다니는 이 아가씨들 태워다 주고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뭐 힘이 넘치니까는 뭐 그 뱃사공을 했지만 참 그땐 밥을 뭐 하루에도 세 끼 말고도 간 세참으로 해서 그 동네 분들이 갖다 주신 거 이제 그것도 먹고 등치는 작아도 먹는 거는 엄청 먹었어요. 그 뱃사공을 하면서 그 고기도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기는 뭐 그거는 이제 나루 빼니까 고기 뭐 잡는 게 위주가 아니라 못하고 사람만 태워가지고 있구나. 사람 태우고 뭐 소까지 태워갖고 이제 가고 그러거든 농사인데 그때는 뭐 쟁기질 할 때 이제 소가 끌고 가야 되니까 이제 소도 태우고 하여튼 그때 바쁘긴 바빴어요. 그때는 그 수송 수단이 네. 그 배도 태워주고 사람도 태워주고 이 배가 상당히 그 가교 역할을 큰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윤한선 씨가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생각나고 아주 그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한 번은 저 비가 많이 와갖고 여름 홍수 때도 아닌데 그냥 그래갖고 그 사람 건진 적이 있거든요. 막 물에 빠져갖고 그냥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런 기억이 네. 나고 또 여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태워다가 주다 보면 또 정들었던 여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뭐 그때 애들이 어린 애들이라 뭐. 그랬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자 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킬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그 애들을 키우면서 국민학교 입학시키면서 손잡고 사진 찍은 게 지금도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김정자 씨도 애들을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딸을 키우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아주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당시는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아, 강원도에서 소금강도 가고 또 서울도 오고 그랬는데 딸내미는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는 중학교 다니고 저기 큰 아들 또 서울에 와서 저기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막내도 이제 목동이라는 데 와서 1학년을 입학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한 번도 같이 입학식을 한 번도 안 가고 내만 따라다니면서 그래 이제 가르치는데 뭐 그때 당시는 난 저게 코 흘리고 뭐 이랬는데 애들 뭐 손수건 채워가지고 다 옆댕이 태워. 예, 그랬다는데 우리 막내는 그런 것 같은데 큰 애들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래봤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서울에 와서 마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근데 강원도서는 언제 나오셨어요? 강원도에서는 71년도에 왔나 봐요. 오래됐네. 그럼 서울로 오셨네? 예, 서울에 71년도에 왔어요. 서울에서 애들 공부는 시켰네? 예, 그래가지고요. 애들 이제 다 모였지. 그때는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우리 큰 딸하고 아들하고는 애갓집에도 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강원도 이제 진부 그 평창군에 거기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초등학교를 또 저기 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 71년도에서 서울 와가지고는 이제 그냥 다 식구가 모여서 살았어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입학식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졸업시킬 때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옆댕에다가 코 닦으라고 손수건을 붙여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또 그 어렸을 때 그것들을 데리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입학할 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졸업할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참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서 꼭 생각나고 그런 거 있으면은 김정자 씨 얘기해 주세요. 꼭 생각하는 거는 큰 아들은 이제 성대 성균관대 입학시킬 때 이제 가가지고 그때가 이제 좀 기억이 나요. 모자도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러죠? 예,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앨범을 보면 그때 추억이 생각나죠. 그냥 그렇게 키웠어요.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우리가 이제 노년에 황혼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중현 씨, 우리 애기들 키우면서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 생각나는 거. 저는 애들이 사남매거든요. 응. 아들 둘, 딸 둘, 응. 사남매인데 초등학교 시기에 입학하기 너무 좋아요. 그때는 좋더라고. 나도 이럴 때가 있는 게나 싶은 게 아주 막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다닐 적에 운동회 있잖아요. 네, 운동회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따라가서 다 따라간데 경주 뛰는데 바등받기를 해요. 그거 짝대기 가지고. 그렇죠. 근데 애들 서희도 못 뛰고 저도 못 뛰고 마지막에 우리 아저씨는 성격이 급해요. 아저씨는 약 발라. 그래가지고 바닥을 탁 받아가지고 딴 사람 뒤에 갔던 걸 싹 앞으로 가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 동네 사람이 막 일나서 가지고 막 한호가 막 저거 하고 그 난리를 지기고 그래 이제 점심을 먹을 때는 그때는 막 그 싸가지고 가가지고 짜장면 먹이면 제일 잘 먹이는 게고 그렇죠. 그렇고 또 점심을 싸가지고 잔디밭에 네. 그래 먹는 것도 맛있어요 그때는. 그때 그렇죠. 맛있고 또 사준다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오뎅 그 장사 오면 오뎅도 사주고 말을 하려면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하고 말이에요. 애들이 학예 같은 거 했잖아요. 연극 같은 예. 거. 그때 이뻤지. 예. 그래 아들도 꼬리 사남매가 꼬리 2살 터울이니까 저렁저렁 하잖아요. 그렇죠. 저렁저렁 하기는 우리 애들은 내가 바빠가지고 그때도 돈 벌러 댕기고 해가지고 정심을 많이 공개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은 지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엄마 돈 써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격증을 5개, 6개 땄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서 이제 잘 살아요. 누구 못하게 잘 살고 지가 살라고 야무지게 하기는 잘 살고 그래 그 아들한테 덕을 제일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보고 그래 아들을 키울 때는 살 전에 힘은 들어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래 그거 다 키우고 이제 내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될다 그럴 때 어느새 나가 이래 훌떡 많이 뭐 하마 이런 게다 싶은 게 좀 그렇죠. 그렇지요. 예. 장로님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것 같은 예,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애들 키우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럴 때는 참 힘들어도 힘드는 걸 모르고 예. 또 그냥 그런 대로 지냈는데 오생이다 생각했는데 그들 훌쩍 커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우리만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친구한테 그래. 응, 언니 응. 고장난 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왜 멈추지도 않해.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오시게. 노래가 예. 참 우리들의 생각을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예, 아유, 봄이 고맙습니다. 봄이 되면 꽃도 피고 좋잖아요. 계절이. 그러니까는 그거 애들 키우고 공부시킬 때가 그때가 재미있었던 그때가 거예요. 좋아요. 그때가 좋은 것 예. 같아요. 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그럼 진짜 그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애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리고 예. 또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지갈길 결혼을 해서 다 살림을 하니까 우리가 야중에는 지금은 보니까 황혼길에 우리만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이제 아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옛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 옛날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옛날에 우리 아기들 키웠던 생각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봄이 오고 있는 3월입니다. 이제 그 봄인우리를 얘기를 하면서 봄 노래 듣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산 넘어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물 오네. 아,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리근 5월이면 벌이네 음색. 어느 것 한 가지는 싫어 안 오리. 남촌소 남풍물새 나는 저태나. 산 넘어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운가. 금잔디 넓은 볼에 호랑나비 때 어디가 시내 쳐낸 정갈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지 늦으려 안 오리. 남촌소 남풍물새 나는 저태나. 이제 3월이 되면은 되기 전 우리 2월 21일 날은 우리 단원 FM 방송에 88.7MHz로 이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우리가 다 이렇게 출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나누고 사랑을 해서 이제 많이 발전되고 또 이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6.25 때 우리가 라디오가 참 귀했습니다. 라디오 한 대 있으면은 동네 한 사람 전부 모여서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6.25 사변 때 사변이 나니까
이 라디오 방송이 아니면은 뉴스를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이 얼마나 소중했고 귀했던지 모릅니다. 이 전파를 타고 또 노래도 나오고 전파를 타고 뉴스도 나오고 옛날에는 연속극도 하고 그랬어요. 이 라디오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은 이 라디오를 고치려고 몇십 리를 이걸 가져가서 고쳐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중현 씨는 라디오가 있을 때 우리가 있었던 기억, 아주 재미있었던 사랑 이야기도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때 예천 살았거든요. 예천 경상도. 예천. 예, 예천 살았는데 시골에 살기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렇죠. 딴 집에 이제 TV 있는데 이장네 집에 이장 도장 그거 막 모이면은 그거 가서 보고 라디오. 라디오는 소리가 거기서 나면은 사람이 그거 들었다 그랬어요. 맞아. 사람이 들었다고 이상하게 생각. 그 라디오가 이 동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귀했죠. 하래. 하나고. 얘기하래. 그래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그것도 유세를 얼마나 하는도 몰래 딴 사람이 들으러 가 있기는. 자. 귀찮지. 예. 그 집에서. 그거 가 있기는 자기네 해라고 막 갈세를 해요. 갈세를 하고 라디오도 못 듣고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가서 가만히 듣고 입국으로 난리를 치겠다고 있기는. 아이고. 아니 처음에 라디오를 들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좋았어요.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 라디오 안에서 말소리가 나오고 예. 라디오 안에서 이 의원석궁이 나올 땐 우리 참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 예천 김정자 씨는 이 라디오 방송을 언제쯤 들었어요? 언제쯤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에 라디오가 귀하다는 거는 느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게 우리가 이 라디오가 이렇게 전파를 타고 뉴스를 주고 방송국도 했고 또 노래가 또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옛날에는 그 라디오 방송이 그렇게 귀중했어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이 다 라디오 한 대를 듣기 위해서 옥내 사람이 다 모이곤 그랬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윤한선 씨는 그 6.25 이 라디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라디오를 접해본 게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뭐 뉴스도 그렇고 제가 또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노래 뭐 그때는 뭐 옛날 뭐 현인의 뭐 그 노래를 많이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뭐 굿세어라 뭐 금수나. 그것도 있고 뭐 세월아 금수나. 세어라 금수나 굿세어라 금수나. 예. 그 라디오를 처음 접한 제가 몇 살 때 했어요? 내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로 기억나거든요. 6학년 때 처음 예. 들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참 라디오가 이렇게 중요하고 지금은 저 원래 이 방송 매체가 대단히 발전이 돼가지고 TV도 나오고 또 거기다 칼라도 나오고 옛날에는 흑백이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중요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은 전파를 타고 세계로 다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FM 우리 방송국도 이제 세계로 나가는 그런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옛날에는 그 TV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왔는데 흑백 TV가 나왔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 흑백 그다음에 이제 칼라가 나왔는데 우리는 처음에 라디오를 사다 놓고 얼마나 닦아놓고 또 닦아놓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라디오 한 대 놓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다 와서 그 라디오 소리 들으려고.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노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방송극도 하고 그랬거든요. 연속극도 하고. 아 그때 참 많은 걸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라디오가 하도 귀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스피커만 달았어요. 집집마다. 맞아. 그리고 스피커가 있었어. 방 라디오는
동네 한 대밖에 없어. 거기서 전부 다 스피커 타고서 들어오는 우리가 이게 방송 채널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장내 집에서만 채널을 바꿀 수가 있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유, 저 그걸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이 되고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부자래 모릅니다. 부자. 이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TV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소중한 이런 방송 매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현인 노래 굿세어라 금수나라를 들으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들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참남 구두에 모든 여가 불러봤다 찾아를 왔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기다릴 바람에 였다가 피는 나를 벌리면서 일사이후나 올라왔다 이가 진짜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인가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그 점수나 보고 싶거나 고향풍도 그리워진다 영목까지 난다니에 초선 땅만 내고 있었다 절에장마 모진 사람 바꿔서 살아를 간듯 천지간에 너와 남대 변함이 있으랴 그 감수나 굳세여다고 북중통일 그날이 오며 손을 잡고 웃어나보자 한손 안고 춤도 춰보자 금수나 굿세어라 이 노래가 6.25 사변 때 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6.25 사변을 생각하면은 이는 노래가 새롭게 들리고 또 새롭게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조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조선이 지금 왕이 27대 왕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도세자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옛날에 19대 왕 숙종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동이라는 그는 연속극 들어보셨죠? 동이. 그 동이가 뭐 누구냐 하면은 숙종이 제일 사랑했던 무술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천민이었었거든요. 천민이었었는데 그 숙종이 그렇게 사랑하셔. 그러니까 왕들도 젊어서는 이 여자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숙종의 왕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인현왕후라고 자손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장혜빈이라고 있었죠. 장혜빈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얘기 들어봤어요. 장혜빈이 참 처음에 너무 예쁘고 잘했어요. 근데 이 장혜빈이 나중에 그 너무 좀 독살스럽고 또 너무 좀 잘못된 것이 많았어요. 남들은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경종이라고 해서 20대 왕을 또 생산하게 됐죠. 그런데 이 숙종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무술이 동이었습니다. 최씨, 성은 최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난 사람이 누구냐면 영양군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영양군이 나중에 경종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장혜빈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이제 그 영조가 돼가지고 영양군이 이제 영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 건 이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임금이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했으면은 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영조가 누구냐면은 이 무술이 동이라는 여자의 그 후손인데 참 똑똑했어요. 영조가. 그래서 그 영조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그 이 무술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영조가 그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했어.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그 한자 같은 것도 천재적으로 많이 잘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가 경종이 죽었는데 이 경종이 죽은 것이 자기가 죽인 거다. 그래서 이 영조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내가지고 살인장의 누명을 쓰고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왕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 21대 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후궁이기 때문에 출신이 궁 밖에서 사는 것이 10살부터 20살까지 이 궁 밖에서 생활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숙종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했죠. 머리가 총명하고 항상 칭찬을 받고 또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 영조가. 그래서 이 조선 역사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조하고 정조라고 그래요. 정조, 영조의 손자 정조죠. 그런데 머리가 총명하고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를 아주 꼿꼿하고 아주 똑똑하게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술을 안 먹었어요. 그 술을 안 먹고 이 자기가 사치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방석에 앉으면은 사람이 게을러진다. 그래서 방석에 앉으면은 너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래서 방석을 안 앉았던 사람이 영종입니다. 그다음에 비단을 쓰지 않았던 것이 비단을 쓰면 사치다. 그래서 항상 무명옷을 입고 모시를 입고 살았던 사람이 영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술인이기 때문에 천민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겸손해야 된다. 또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가 역사상 여기서 기록을 보면 영조가 참 똑똑하고 왕 노릇을 제일 잘했고 완고했던 사람입니다. 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냐? 신하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노론과 소론이라는 양파가 있어요. 지금도 뭐 민주당이 있고 뭐 국민힘의 힘이 있고 그런데 이때도 이제 이렇게 양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당파 싸움을. 그럴 때 이 사람은 양짝당을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들을 그때 자기 사람으로 전부 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은 뭐가 좋아했냐면 자기가 천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고추장을 좋아했어. 그래서 순창 고추장이 그때 유명합니다. 순창 고추장만 갖다가 자기가 먹고 금검 전략을 아주 잘해서 몸에 뱄어 그것이. 그래서 금주령 술을 먹지 말라고 금주령까지 내렸던 사건입니다. 또 동평안 인사로 해서 이렇게 탕평채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양반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누가 내느냐면은 천민들만 세금을 냈어. 근데 이제 1년에 쌀 10가마 정도, 지금 따지면은 약 한 10억 정도를 세금을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탕평정책으로 가지고 자기가 민심수석으로 나가가지고 보고서 10분의 1로 감소해서 1년에 쌀 1가마만 내라. 양반은 옛날에는 세금을 안 냈어. 그리고 이 천민들만 세금을 냈던 겁니다.
그다음에 청계천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영조입니다. 청계천을 만들어서 수로공사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물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영조예요. 그래서 민정시찰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그렇게 똑똑하고 했는데 영조가 66살에 이제 그 자식들 없으니까 15살 먹은 정순 왕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66살에 15살 먹은 왕후를 했는데 이제 경주 김씨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야중에 이제 그 이 사람을 낳은 사람은 정순 왕인 저기 그 야중에 그 이 사도세자의 그 세자는 이 저기 정선 왕후가 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정순 왕후가 얼마나 똑똑했느냐면 그냥 하나를 갖추면 열으라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이 여자가 남편은 너무 늙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많이 손을 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야중에 영조가 이제 치매로 해서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이 영순왕후가 야중에 악한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사도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세자는 영조의 그 이제 아들입니다. 이 영조의 아들인데 누구 아들이냐 화엽 영빈이 씨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생산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자는 이 사도세자는 그 딸만 지금 이제 영조가 이제 칠침에 영빈이 씨라고 이 시에서 낳는 사람이 화평옹주라고 있었고 딸만 또 둘을 또 낳았어요. 두 번째 딸의 아들인 줄 알고 했다가 실망을 하게 난 사람이 사도세자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가 환윤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옹주였었는데 이 화평옹주가 있는데 이 사도세자는 이 영빈 이씨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어려서는 이 사도세자가 너무 총명하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야중에 세자가 되면서 이 사람은 무예를 좋아했어. 활 쏘고 총 쏘고 막 이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영조는 글을 쓰고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영조의 말을 잘 안 들었어. 이 사도세자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조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맨날 사도세자를 호통치고 야단치고 무섭게 하고 떨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세자가 어린 것이 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 두려움에 이 정사의 능력이 없다고 만날 판단이 되고 이건 안 되겠다. 정사 이 사람은 왕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왕 영조가. 그래서 어느 날은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냄새 난다고 막 책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치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자가 제일 세자를 사랑해. 이제 이 세자가 왕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그 사랑했던 사람이 인현왕후, 그 숙정의 왕부이지. 그다음에 정상왕후 이렇게 두 사람이 세자를 엄청 사랑했는데 같은 해에 두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갇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전각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누구 나서느냐? 이 세자가 잘못돼서 불이 난 거다. 이렇게 영조가 생각을 해가지고 세자한테 막 꾸지람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자는 그때서부터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싫어하는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얘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옷을 입히던 궁녀, 그 다음에 내시를 6명이나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죽이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세자에게 하니까 이 세자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너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너무 야단치고 호통치니까 내가 꾸중만 들으니까 무섭고 떨려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얘를 궁 밖으로 내쫓아버려라. 아주 좀 말하라.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그때는 내가 이제 이 아버지의 그거를 떠나서 이제 나는 죽어야 될 팔짱인가 보다. 이렇게 죽음을 예견했던 사람이 사도세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정선 왕후하고
정선왕후가 누구냐면은 영조의 이 후궁이잖아요. 근데 이게 왕후하고 김규주라고 정선왕후의 그 동생 남자가 있었어요. 김규주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둘이 해서 이 사도세자를 없애려고 그러고 정조도 없애려고 그러고 얘도 없애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되겠다 생각이 되고 영조가 네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자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뒤주를 가져와라. 그래서 뒤주 안에다 집어넣고서 이제 그 문을 그냥 밧줄로 꽁꽁 묶고 열쇠를 잠가버렸어. 그랬는데 그때가 정조가 이제 그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11살이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집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매달렸어요. 막 울고 하고 간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봐서 이제 정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혜빈 이게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 해경궁 홍씨라고 그래요. 해경궁 홍씨가 이 영빈 이사 그러니까 이 저기 사도세자를 낳은 사람이 영빈 이씨거든요. 그 영빈 이씨를 찾아가서 집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했는데 영빈 이씨가 차라리 저 세자는 죽는 게 낫다. 나라 살림 못할 사람은 아예 죽는 것이 낫다고 이 해경궁이 찾아갔는데 한마디로 딱 거절해 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뒤주 안에서 8일 만에 죽었어. 저기가. 그런데 이제 이 죽고 나니까 이 사도세자의 해경궁 홍씨가 남편을 따라서 죽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뒤주 안에서 죽는 걸 홍씨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들 하나가 있었어. 정조가.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자기는 사도세자를 따라서 죽지 못하고 아들을 보호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아들을 살려서 왕이 되게 해야겠다. 한중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아들을 살리려니까 그 당파 싸움도 많은 데다가 서로 자식을 놔놓고 지의 아들을 왕시키려고 하는 후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해경궁 홍씨가 정조를 영조한테 할아버지한테 맡겨버렸어. 아주 그러니까 자기 손자니까 자기 새끼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조한테 들어가 있으면 완전하잖아요. 왕 밑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그때까지 20살이 다 되도록 24살이 되도록 거기 그 영조 밑에 가서 있었어요. 이 저기가 정조가. 그래서 14년간을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8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영조가. 그러니까 영조가 죽으면서 나중에 이제 정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왕이 되고 나서도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세자가 이 죽은 것부터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도세자가 그 왕이 될 걸로 완전히 세자로 다 책봉이 됐고 왕이 될 길이 완전히 되어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 가면 거기 이제 지가 한번 모시고 다음 코스는 사도세자의 묘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이게 그 지금 여기 있어요. 봉담에 여기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 보니까 사도세자 묘 옆에 바로 정조왕의 묘가 있어요. 여기 왕이 묘가 2개 있어. 그리고 거기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사치를 해가지고 궁전을 잘 해놨어. 그 다음에 이 정조가 아버지를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말이야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왕의 묘를 이 사도세자 묘를 호화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이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곳이 바로 사도세자 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이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죄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신들을 다 앉혀놓고 자기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내신들이 얼마나 뭐 겁이 납니까? 이거 이제 피바람이 불어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사도세자는 한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없었죠. 죽이지 않았어요. 전부 귀양을 보내고 야단을 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사도세자 정조가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했냐면 저희들이 점점 이 아버지 죽인 그 죄인들은 내가 피말려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한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때에 그 참 중요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정조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 친구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는 사헌부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홍구경이 이 홍씨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정조를 도와서 모든 일을 해요. 뭐 죽을 때 살 때 다니면서 이 홍구경이가 다 해결해주고 홍구경이가 야중에는 정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려서 이제 이 정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린 사람이 이 정순왕후하고 그의 동생 김귀주하고 또 거기 이제 그 공주의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그거를 전부 그 수사한 사람이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주제는 사도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조가 이 사도세자를 위해서 내가 뭐를 아버지를 위해서 이 한을 다 풀어주고 이 사도세자의 그 나쁜 기록을 모두 지워달라고 그 승조원에다가 얘기했던 사람이 정조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스럽게 살았잖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주주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혜경공주를 위해서 수원에다 성을 쌓겠다. 그래서 수원성을 쌓은 사람이 정조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가게 되면 그 위에 고개가 있는데 지지대 고개라고 있죠. 그 지지대 고개 위에는 효자문이 딱 있어요. 그 효자문이 정조가 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효자문을 세웠어요. 그 지금도 있어요 거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원이 얼마나 옛날에 뭐 수원이 왜 수원이냐면 물이 좋다고 그래서 수원이에요. 물이 잘 나온다 그래서. 그래서 이 수원에다가 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이 개발 사업을 한 사람이 정조입니다. 그래서 수원에다가 지금 가면은 수원궁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봉수당이라고 있어요. 봉수당. 근데 이제 그 봉수당에 가면은 그냥 그게 궁전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 어머니 혜경궁 씨 회갑잔치를 거기서 했어. 그 회갑잔치는데 얼마나 인원이 얼마나면 그래서 수원에서 그 행사할 때마다 그 정조대왕 행차 행렬을 꼭 방송국에서 많이 보시죠? 가끔가다 정조대왕 행차 그것이 수원에 아주 가장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동원됐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회갑잔치를 했는데 아주 호화찬란하게 잘했던 그런 그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 여기는 이래서 우리가 이 사도세자가 여기 묻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도세자는 왜 죽었는지 이런 것도 알고 또 정조대왕은 어떤 왕이었었는지 그 다음에 영조대왕은 어떤 왕이었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조선시대 27대 왕 중에서 최고로 손꼽는 왕 하면은 영조입니다. 그 다음에 정조예요. 정조가 그렇게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고 또 민심을 잘 했던 사람이 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살면서도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연속극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걸 이게 할 수 있어요. 연속극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왜 이런 연속극을 했나 하는 이 연속극을 많이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역사 얘기가 그때는 이래서
이 역적으로 몰렸고 이래서 한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사도세자의 그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그 영조가 그게 몰락이 됩니다. 그 누구면 이저 홍신의 그 아버지가 그 정승이었었거든. 이조판서고 그 아주 뭐 굉장히 아주 호화로운 적이었었는데 가문이 몰락하는 거야. 그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역적으로 모이면은 그 가문을 그냥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저기 그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도 야중에는 이제 복권을 냈는데 정조가 그것도 다 복원을 시킵니다. 그 이제 이 애갓집이 외할아버지 또 뭐 외삼촌 이 사람들을 다 복원을 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조금 전에 우리가 옛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애들 키웠던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애들 학교 보낸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옛날에 이 왕 중에 그 궁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오늘 이 역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요. 우리가 그 동일하는 여자하고 영조가 그 연애했던 거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동일하는 그 연속극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걸 며칠을 했느냐 60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동의 얘기 하나로 그렇게 오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늘 지금 사도세자 얘기 하나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그 왜냐면 이 원래 해경궁 홍씨가 풍산 홍씨거든요. 그런데 이 홍씨가 하도 눈물겹고 피눈물 나는 세월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낸 거를 한중록에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 기록에.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얘기를 한번 잠깐 든 적이 있어서 그건 이제 그 사람이 한중록에 쓴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중록에 쓰면 여기 이제 해경궁 홍씨가 그 한을 쓴 거를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해요. 이제 해경궁 홍씨가 그래서 이거를 전부 기록을 다 남겼어. 한문으로 다 그거를 쓴 책이 몇 권이냐면 56권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몇 가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남편을 죽지 못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내가 살았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남편은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남편 따라서 자기가 죽는 것이 그 연료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 때문에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남편이 그 투주 안에서 죽는 생각을 하면은 이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오그러드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영조에게 이 14년간을 맡기면서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를 그 어린 거를 영조한테 맡길 때는 그걸 돌아서는 그 발길이 너무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가지고 말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그 해경궁 홍씨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돌아서는 발걸음에 내 간장이 녹아내리고 뼈가 내리는데 내가 녹아내리고 마디마디 끊어지는 것 같은데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가슴을 두드리고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나는 사랑도 못 사랑을 남편한테 사랑을 주고 아들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랑도 못했던 여자가 나는 효도도 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지 못하고 저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중록은 이 계속 해경궁에 그 피눈물 나는 사연을 적은 것이 한중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참고 참아서 하늘을 부르짖었더니 야중에 정조가 왕이 돼가지고 수원에다가 성을 쌓고 수원에다가 그러는데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해경궁 홍씨가
그냥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만수무강을 빈다 그래서 봉수당이라고 적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지금도 이제 그 수원에 가시면은 내가 한번 구경을 한번 하루는 시켜야 돼. 그러니까 저 한번 구경시키면서 역사 얘기를 하면서 한번 들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 따라가시면은 하루 종일 구경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그 다음에 허영웅 씨가 평면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왕실에 있던 여자가. 그러니까 평면으로 되니까 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천민으로 시골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미망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세상이 변하는 걸 많이 무수히 겪고 온갖 슬픔을 하는데 어떻게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한탄하면서 한중록을 썼어요. 그래서 남편을 짝지 못하고 동생을 구하지 못, 동생도 역적으로 몰리고 아버지도 역적으로 몰리고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그걸 구하지 못한 내가 내 집안 내 나 같은 혹독한 그런 여자가 또 있겠느냐. 잘못된 사람을 또 내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동생이 잡혀가고 아버지가 잡혀가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신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경공 홍씨가 이게 쓴 내용이요. 그래서 하늘아 나를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아라. 나를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두었다가 저 동생 중에 나를 살려놓는 것은 동생들의 한 아버지의 한을 남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살려놓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피눈물을 흘린 내용이 한중록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빌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빌 수밖에 없다. 딴 사람한테 빌 수도 없고 꼭 하나님한테만 내가 빈다. 그러면서 하늘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영조대왕도 못 믿고 다 못 믿는데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자기 뼈를 깎는 그 믿음 속에 이 하나님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해경공 홍씨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죽은 후에 정조가 먼저 죽어요. 정조는 63살에 죽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83살까지 살아. 이 해경공 홍씨가.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도 먼저 보내고 아들도 나중에 왕이 됐지만 왕도 죽어서 이제 그러니까 다 보내놓으니까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해경공 씨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정조대왕의 죽은 시체를 어루만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내 신세가 이렇게 서러워질 줄은 난 몰랐다. 하늘을 알고 땅이나 아는 거지 내가 이건 모른다.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며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자식도 참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편 죽었을 땐 별로 몰랐는데 자식을 앞세우면은 그렇게 피눈물이 난대요. 그러니까 오늘 해경공 홍씨가 거기에서 이 시신을 끌어안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게 나중에 정신을 깨나니까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경공 홍씨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이 목숨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해경공 홍씨야. 그래서 참 이 해경공 홍씨가 쓴 내용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 사연을 적은 것이 바로 한중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동생 이런 사람들 다 역적으로 가문이 멸망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아들 정조를 승하하고도 82살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했는데 그래서 이 한중록을 보면 해경공 홍씨가 쓴 내용이 책으로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것으로 오늘 역사 얘기를 끝나면서 지지대국에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지대국에. 오늘 방송은 그럼 지지대국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묶어두었나 내 등 뒤에 뭐가 있기에 가도 그 자리인가 이 구름도 지어가는 이 마음을 묶어놓으면 천리길인가 만리길인가 끝이 없는 이곳에 먼 곳에서 내가 보이시려나 더딘 걸음 재촉해봐도 여전히 난 지지대 고개 천근이 넘는 내 맘에 한 걸음도 천리길인가 님을 품고 맺힌 그꽃은 젖어버린 눈물꽃이야 이 구름도 지어가는 이 마음을 묶어놓으면 천리길인가 만리길인가 끝이 없는 이곳에 먼 곳에서 내가 보이시려나 더딘 걸음 재촉해봐도 여전히 난 지지대 고개 여전히 난 지지대 고개 이 고개 넘는 발걸음에 내 마음을 묶어두었나 내 등 뒤에 뭐가 있기에 가도 그 자리인가